둘이 같이 돈을 모아서 집을 마련했다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 명의로만 되어 있으면 명의자 소유의 재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동거는 아무리 오래 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나 위자료 청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희연입니다. 여러분은 혼전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딱히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을 하기보다는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동거를 할 수도 있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 혼전 동거를 하고 그대로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헤어지고 나서 항상 발생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결혼 전에 다른 사람하고 동거를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전에 이런 상담을 했었어요. 의뢰인분이 여자분이셨고 대학교 동기랑 결혼을 한 케이스셨는데요. 근데 이게 대화를 하다가 우연히 남편이 과거에 한 1년 정도 그 전 여자친구하고 동거를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제 그 여자친구분이 같은 과 동기였어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동창회에서도 만났을 정도였대요. 의뢰인분은 이제 남편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왜 결혼 전에 이런 얘기를 미리 안 해줬냐라고 이제 다그치니까 남편은 그냥 잠깐 사귀었던 거고 지금은 아무 감정 없는데 이걸 굳이 말해야 되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의뢰인은 이제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저한테 이제 물어보려고 오신 거거든요. 남편분은 이제 혼전 동거가 일부러 말할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거고, 의뢰인분은 이제 결혼 생활을 흔들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동거를 했다는 건 거의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게 이제 의뢰인분의 생각이셨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남편분은 결혼한 후에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다 지난 과거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결혼 전에 연애를 했던 사실을 사실대로 털어놓지 않았다는 게 법률상의 유책 사유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동거를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다만 이 문제로 인해서 계속 갈등이 발생을 해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라면 그때는 이제 파탄을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남편분이 꾸준히 아내분을 설득을 하셔가지고 결국 이혼까지는 가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제 설득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거를 하다 헤어지면 법적 부부처럼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어요. 동거를 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 가지고 있던 돈을 좀 모아서 전세금을 마련하는 경우라든가, 동거하는 동안에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비싼 선물, 예를 들어 차를 사준다든가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둘이 같이 돈을 모아서 집을 마련했다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 명의로만 되어 있으면 이제 명의자 소유의 재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준 물건들은 단순 증여한 것이 돼서 그대로 상대방의 소유가 돼요. 그러니까 동거가 끝난 후에 상대방한테 내가 그때 사준 그 금반지 돌려줘, 혹은 이제 내가 사준 그 자동차 돌려줘, 이렇게 해도 돌려받기 어렵다. 네, 마치 연애할 때 선물로 사준 목걸이 내놓으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보증금을 잠깐 빌려줬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네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차용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빌려주는 거야 이렇게 서로 문자 메시지 같은 게 있으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셔서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 좀 아무래도 복잡하죠. 그런데 동거하는 중에도 사실혼인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있어요. 정리하자면 이제 동거는 재산분할 청구가 안 된다. 하지만 사실혼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거가 사실혼이랑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동거랑 사실혼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동거랑 사실혼은 엄연히 다릅니다. 동거는 말 그대로 그냥 단순히 공동생활,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혼은 뭐냐면 그냥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서로 혼인의사를 가지고 사실상 부부처럼 지내는 관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두 사람이 일가, 가족, 지인들 다 초청해서 결혼식을 올렸다든지 집안 대소사
동거사에 며느리나 사위로서 참석을 해왔다든지, 아이를 이제 이미 낳았고 뭐 돌잔치를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로는 법률상 혼인과 동일하게 취급이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갈라설 때에도 동거랑은 좀 달라요. 동거와 다르게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있고요. 위자료 청구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동거는 아무리 오래 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나 위자료 청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혼인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실제로 결혼식을 올리거나 뭐 양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런 게 아닌데 젊은 연인분들 중에 이제 서로 이제 사랑의 감정을 뭐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이제 이벤트성으로 혼인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혼인신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절차가 간단해요. 그냥 뭐 서류만 몇 장 내면 바로 효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혼인신고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제외하고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혼인신고를 했다는 건 뭐냐면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관계를 청산을 하는 방법도 당연히 이혼밖에는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로 상담 오신 분이 계셨어요. 되게 젊은 여성분이셨는데 어릴 때 철 모르고 남자친구랑 혼인신고를 하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헤어지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상태를 아예 잊고 살아오셨는데 이제 다른 분하고 이제 진심으로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 혼인신고한 게 이제 걸리게 된 거예요. 혼인신고를 아예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느냐라고 이제 상담을 하셨는데 결론은 안 된다 였습니다. 미성년자라든지 뭐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 취소를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거를 하시더라도 이런 점을 꼭 유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혼전 동거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 드렸는데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박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